한 문제만 더 맞으면 1등급 같아진다는 거죠. 전형 선택을 얼마나 잘하냐. 이 논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학이 가천대예요. 놓치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입학팀장 김일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학생홍보대사 24기 김규리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대학의 이번 입시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수시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수도권에서 세 번째라고 그러거든요. 수번째에서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네. 보면 두 번째예요. 근데 한 모집 단위로 모집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첨단학과 신설로 해서 증원받은 게 150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가 218명, 가천대가 150명. 근데 사립대학 중에서는 가천대가 150명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올해 인원이 4,847명으로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집 인원이 한 캠퍼스에서 모집하는 인원 우리나라 제일 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캠퍼스가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드네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수시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70%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네. 정시 한 30%. 근데 수시에 지금 모집 인원이 3,363명이에요. 정시에 1,484명. 네. 그러면은 3,300이면은 서울 중위권 대학들 있죠. 네. 그러니까 K대학, 서울에 있는 중위권 K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3,300이 안 돼, 입학 정원 자체가. 네. 근데 우리는 수시에 다 뽑고 있다는 거지. 수시 비율이 정말 높은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갖고 모집 인원 엄청나게 크죠. 네. 지금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는 게 논술이지 않습니까? 네. 논술인데 논술은 올해 우리가 964명이에요. 네. 그러면 964명이면은 한 전형으로 단일 전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형이에요.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논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학이 가천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입시하면서 좀 잘 보셔야 학생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이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전형 선택을 얼마나 잘하냐, 전형 파악을 얼마나 잘하냐, 거기에 따라서 합불, 당락이 많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뽑는 이 964명, 논술 전형의 964명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접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기간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수시 기간 같은 경우는 네.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전국이 다 똑같고 모든 대학이 똑같은데 거기서 3일 이상만 접수하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접수할 예정입니다. 논술고사 시기가 궁금한데요. 각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공부가 정점이 올랐을 때가 수능 볼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가천대 논술 자체가 네. 수능형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교과형 논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최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정점에 올랐을 때 수능 이후에 날짜를 잡아주죠. 그러면 자기 실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공부보다는 수능하고 같이 봐라는 의미로 수능 이후에 실수합니다. 그 날짜가 수능 보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11월 27일에서 28일 그렇게 볼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마음껏, 수능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게 가천대의 논술고사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실력이 가장 정점에 달았을 때 논술고사를 치르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논술고사를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논술고사를 지금 통하는 건 96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모집인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많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자체가 학생들 어떤 과를 갈 건지 모집 인원 보시면은 학과별로 모집 인원도 되게 큽니다. 모집 인원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요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아야 선발을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집 단위가 커져버리는 거고, 학생들 학과마다도 모집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학생들 위주로 인원 구성을 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964명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형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게 가천대죠.
네, 그럼 가천대학교의 논술고사 전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한테 가천대 이 논술을 만든 이유가 가천대에서는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사교육 안 받고도 대학 올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만 하고 충분히 논술을 볼 수 있게 기존의 논술과 가천대의 논술이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지금도 논술을 가서 얘기를 하면은 기존의 논술들은 원고지 형태로 500자 1000자 쓰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가천대 건 아닙니다. 수능의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짧겠죠, 답이. 그리고 교과서 내에서 얻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수업 시간에, 학교 시간에 수능 공부한 거, 그거로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도 문제도 보여드리겠지만 학교 공부만 하고 대학에 올 수 있는 사교육을 유발 안 시키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을 40% 받는데 네. 올해부터 내신을 20%또 줄였어요. 아, 20%로. 예. 그러니까 내신의 변별력보다는 논술의 변별력이 크다는 거지. 논술만 잘하면 된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종합준비 안 됐다고, 내신 관리 1, 2학년 때 좀 덜 됐다고, 네. 수도권 대학에 쓸 전형이 없어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근데 사실 보면은 고3 돼 가지고 늦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전형이 쓸 전형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천대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 가천대가 이 전형을 만든 이유는 합격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학생들한테 도전할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신 변별력은 좀 적게 있고 논술에서 당락을 바꿀 수 있게. 자, 한번 봐볼까요? 내신이 네. 20% 반영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밑에 보면은 내신 한 등급이 차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쭉 나왔죠. 네. 근데 보면은 1등급에 100점 줬죠. 네. 2등급은 몇 점이에요? 98.75. 네. 1.25 차이 나요. 그러면은 한 등급장 차가 1.25면은 20% 반영하면 한 등급간 2.5점이 차이 납니다. 근데 논술은 어때요? 한 문항당 10점이에요. 그러면은 한 문제 가지고 5등급 학생이 한 문제만 더 맞으면은 1등급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설명회 가면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어떤 얘기요? 그러면은 나는 6등급인데 네. 1등급하고 두 문제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네. 자, 우리 규리 학생이 1등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하자고. 네. 그러면 가천대 논술 넣었을까? 안 넣겠지. 네, 아무래도. 왜? 교과 쓸 수 있잖아. 그쵸. 다른 전형이 다른 있으니까. 전형이 있는데 네. 만약에 1등급, 2등급 학생이 가천대 논술을 썼다. 그 학생은 전형을 잘 파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천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논술이 시작되는 등급은 대개 3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합격생이 주위를 보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4, 5, 6등급이에요. 한 문제 가지만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내신, 교과에 대한 변별력은 크지가 않아요. 그럼 정말 논술에서 정해지는 그게 크겠네요. 논술로 당락을 다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수능 이후까지 공부를 계속 해갖고 수능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점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자기 실력을 충분히 이 논술로 발휘해갖고 합격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능 최저학력이 좀 걸려 있죠. 네. 국영수 탐구 중에서요. 사탐, 과탐 상관없습니다. 과탐도 하나씩이에요. 사탐도 하나씩이고 두 개 반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해가지고 3등급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근데 올해 생긴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클라우드 공학과 네. 그것들은 체제가 좀 틀리죠. 좀 높여졌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무슨 것 같아요? 신약 개발이에요. 신약이요? 예. 신약 개발이라는 학과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게 가천대예요. 네. 우리는 병원 길병원 재단인 거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럼 거긴 세계적인 연구소들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학과를 올해 만든 거예요. 최초인가요?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공학과라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 계약형 네, 지압학과 들어봤어요. 만든 거 들으셨죠? 네. 이게 그 저학과 같은 경우는 4년 장학금이에요. 4년. 예. 그러면 저 두 과가 얼마나 높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최저학력 기준이 저 두 과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두 개 영역 합이 5등급, 2, 3 나와도 되고 1, 4 나와도 되고 네. 클라우드 공학 같은 경우는 2, 2, 두 개 합이 4, 1, 3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알리려고 이 논술에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저희들 정시 때 보면은 저 학과 같은 경우 90 이상으로 봅니다. 100분위가. 엄청 높은 과예요. 엄청 높네요. 예,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조건도 좋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체제가 좀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까지는 아마 논술로 뽑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 수험생들, 내년 수험생들은 이 두 과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전형에서 이 논술 전형에서 선발 안 할 수도 있는 학과인데 처음 생기다 보니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과도 관심 가지면은 아마 본인의 성적보다 훨씬 좋은 과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자, 모든 학과가 수능 벌써 때 국영수 탐, 그러니까 과탐, 사탐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만 3이면 돼요. 하나만 3등급. 네. 네. 모든 과가. 근데 올해 신설된 두 과만 빼놓고 신설된 두 과가 여기. 바이오로직스학과, 클라우드 네. 공학과. 그거는 바이오로직스는 2개 합 5, 클라우드 공학과는 2개 합 4. 4등급? 네. 이 수능 최저학력을 걸어놓은 이유 자체가 학생들한테 떨어뜨리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고 네, 수능까지 같이 가지고 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가라. 그런 취지로 이걸 걸어놓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은 많이 최저 못 채우는 확률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작년에 수능 보면은 3등급이 영어로 채우는 게 가장 많았거든요. 영어요? 네. 수험생들의 한 50% 넘게가 영어는 3등급이 나와요. 70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수험생 반이 이 논술, 가천대 논술은 채우는데 수능 체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기준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그 최저학력 기준이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수능까지 같이 가지고 가라. 그런 뜻으로 수능 체제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체제가 학생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게 작년에 보면은 우리가 최저학력을 못 채운 애들이 한 21.2%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대학들 보면은 한 70%, 80%가 수능 체제를 못 채워요. 엄청나게 네. 많네요.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저희 가천대는 이 수능 체제로 떨어뜨리라는 게 아니고 수능까지 같이 가지고 가라. 그런 의도로 걸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논술고사의 문항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15문제는 똑같습니다. 네. 인문계든 자연계든. 근데 지금 고등학교에 보면은 인문계 자연계는 없어졌어요. 저희 네. 우리 학교에서 모집어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네. 공통사회, 공통과학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인문계 자연계 없고 저희가 모집하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과를 말하는 건데 저희 대학에 인문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국어가 9문제, 네. 수학이 6문제예요. 네. 자연계열 모집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학이 9문제가 되고 국어가 6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좀 교차가 되죠. 국어하고 네. 수학하고. 그래가지고 15개 문항입니다. 15개 문항을 80분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문제에 한 5분꼴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난이도가 높을까요? 안 높아요. 아까 저희 답지 봤죠? 네. 우린 원고지 형식이 아니고 노트 형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까 출제 영역이나 그런 거는 말씀 안 드렸지만 출제 영역도 고등학생들 보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화통 보는 학생들이 있고 기하, 미적 보는 학생들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출제 범위가 틀려지면은 유불리가 나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1학년 때 배웠던 수학의 수완, 수투에서만 공통범위에서 나요. 출제가. 국어도 1학년 때 국어,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통범위. 그렇기 때문에 수능 범위, 수능에서 선택한 과목, 거기에 유불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가 인문계열의 수능을 보던 자연계열의 수능을 보던 전혀 유불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대로만 와서 시험 보면은 충분히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냥 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그 문항 수만 다르지 네. 실질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풀 수 있으니까. 네.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걸 물어봐요. 학생들이 나는 쉽게 해서 국어에서 엄매를 보는데 국어에서 네. 엄매를 보는데 화통을 보는데 쉽게 해서 화통 보고 기하를 보든지 미적을 보든지 그렇게 보거든 수학서도. 그러면은 내가 유불리가 따지면 학생들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천대 논술에서는 싹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껏 수능 공부만 해갖고 가천대 논술로 응시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하나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가 수능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들 겹친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똑같지는 않아도 네. 똑같은 감으로 풀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능 보는 학생들은 최소한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응시해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수험생이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또 예. 하나 신기했던 게, 보통 저는 논술고사라고 하면은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고지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노트 형식이라고 해서 되게 저는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예. 네. 그게 저희가 한 2년 정도 학생들한테 조금 편하게 부담이 덜 사교육 되게끔. 안 받고 네. 학교 공부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갖고 한 2년 정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갖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때 합격도 중요해요. 네. 솔직히 이제 합격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험생한테 메시지를 주는 건 최소한 도전할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관리가 좀 덜 됐다고, 종합 준비가 덜 됐다고, 수능이 덜 됐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도전 기회까지 뺏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 자체가 수험생들의 친화적인 전형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저희 가천대가 전형을 짜고 시험을 만들 때 학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런 전형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아마 관심 있게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전년도 입시 결과 이 한 표로 이게 분포표거든요. 와. 작년에 시험 봤던 학생들의 전체 네. 수험생의 합격생의 분포표입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예, 다양하죠. 네. 위에가 문항수입니다. 15문항. 아,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게 2, 3, 4, 5, 6이 등급입니다. 등급, 네.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내신 등급이 6등급에서 좀 팍 떨어뜨렸어요. 근데 올해 7등급까지 가능하게 해놨어요. 근데 6등급까지 작년에 했을 때 보시면은 밑에 이게 등급이라고 그러죠. 밑에. 네. 6등급도 됐죠. 6등 5.8 6등급. 네. 자, 그럼 문항수 보면은 여기가 몇 개예요? 14.5개. 네. 15개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게 몇 개예요? 8.5개 정도. 분분 점수 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네. 보세요. 작년에 저희들 보면은 대개 보면은 11개 맞고 떨어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거의 모든 과가. 네. 간혹고 하나 빼놓고. 다른 과는 다 됐다는 거지. 네. 보시면은 작년에 제가 항상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작년 입시를 제일 잘한 애가 이 학생일까요? 저 끝에 있는 학생일까요? 여기 끝에 있는 학생이 그렇죠. 잘 알지 않을까?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학생들이 이것도 어떻게 되면 논술고사의 한 팁인데, 우리 규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험 보러 오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을 때 몇 개 맞고 싶어요? 전 당연히 많이 맞을수록.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자, 보세요. 만점 맞은 애 없었죠? 예? 15개 네. 중에서. 그리고 저쪽 보면 8개 반 맞고 합격했죠? 네. 문 닫고 들어온 애가 제일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11개 맞고 거의 떨어진 데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11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우리가 15문제를 80분에 한 5분꼴로 준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만점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가 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시간을 소요하면 안 되지. 그게 뭔 소리야? 그러면은 버리라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버리고. 당연하죠. 그럼 11개 맞으면 다 들어오는데 왜 굳이 다 맞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래서 합격에 당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대개 보면은 저는 네. 설레뱅 가서 그렇게 농담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15개예요 그런 거거든요. 네. 나는 8개 반 맞고 들어올 거예요. 제 학생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러 와서도 그 전략을 써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설명해 나가서. 오케이. 우리가 11월 27일 날 시험 보는데 네. 그날 시험 보러 올 때 11개만 맞을 생각으로 해라. 오. 둘 하나면 12개. 그게 팁이다. 또 하나가 저희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전과 되시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전과가 50%죠.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100%로 또 바뀐다고 규정 개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과가 거의 다 돼요. 네. 경영대학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과대학으로도 갈 수 있어요. 경영대에서 공과대학으로. 예, 인문대학에서 IT 융합대학도 갈 수 있고 다 풀려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계열적 합성, 전공적 합성 때문에 그 과를 가야 되지만 네. 논술은 아니잖아요. 시험으로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높은 과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낮은 과를 와서 높은 과로 전과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도 전략이 되겠네요. 전략이죠. 근데 학생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분포표를 넣고 그냥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전형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굳이 높은 과 쓰지 마라. 전과 못 되는 거 거의 없죠. 학생들 가려고 그러면 규리 학생 거의 다 가죠. 네, 다 갈 수 있죠. 예. 그러면 굳이. 근데 다른 대학 이 전과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해지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전과가 많이 없습니다. 가천대가 우리나라에서 전과를 가장 많이 해줘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철학과도 같은 거죠. 오너의 운영반칙과 같은 거죠.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과를 정해갖고 한번 가고 나면은 평생 가지고 갈 학과인데 네, 맞습니다. 평생 살아가야 할 잡인데 그거 한번 잘못 선택해서 간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과를 우리 학교는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면은 충분히 합격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과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그렇죠. 바뀔 수 있으니까. 엄청 많이 바뀌죠. 네. 그런데 그 전략이나 점수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논술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은 합격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입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입시를 하는 거고 3학년 때는 정보력을 가지고 진학을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농담성으로도 많이들 얘기를 해요. 공부를 잘해서 다 1등급 같은 경우는 정보력 필요 없죠. 1등급 다 나오면 서울대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정보력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게. 네, 팀장님 정말 다양한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험생들이 지금 매년 저는 입시를 하면서 겪어보는 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는 그 학생들, 고3들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체감을 하는 그런 나이고. 근데 지금 고3 학생들이 입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을 바뀌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학과 선택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학의 길을 가지고 평생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년 동안 올해 12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학생들도 네. 그리고 공부 양도 적었고 그렇지만은 마지막까지 이 여름 시기를 잘 나가지고 수시 전형 9월 달에 쓰잖아요. 네. 그때까지 쓰고 난 다음에 수능까지 수능 공부를 누가 최대한 잘 하고 시간 허비를 낭비하지 않고 11년 동안 했던 걸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달려가서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본인의 노력을 최대 한번 극대화시킨다면은 아마 정시까지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1시간 1시간 지금의 10분 1시간 1시간이 인생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뜻있는 시간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가천대 전형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포기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달려가도 11년 동안 좀 덜 했던 거를 6개월, 5개월 만에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 학생들은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험생들의 좋은 결과가 있고 원하는 대학들 다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